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노래 제일 잘 불렀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장실 전 문화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조갑제 TV에서 요사이 세태를 반영을 해가지고 고정 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종의 주말 연속극인 셈인데 우리 김장실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이 노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김장실 우선 전 문화부 차관을 설명을 하면은 원래 1955년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인데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초에 이명박 정부 출범했을 때 장차관하고 수석 무슨 비서관 연찬회를 하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죠? 예, 그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예, 그때 노래를 부르는 게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조금 노래 부르는 게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부르라고. 예, 부르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죠?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자 씨의 기러기 아빠 예, 기러기 불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카네기 홀에 서가지고요, 우리나라 가요를 트롯이겠죠. 가요를 부른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 2015년 11월 달입니다. 어떻게 서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부산에 있는 KNN 방송이라는 부산가 대중가요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출연했더니 아주 시청률도 높고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때 담당했던 어나운서가 야, 이런 좋은 콘텐츠는 그냥 섞어둘 수 없다고 자기 선화예술고등학교 동기가 줄리아드를 졸업하고 예, 그래 저 카네기 홀 공연 기획 이런 걸 카네기 홀과 다른 홀들하고 하는 클래식 음악 기획자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겠다 하더니 몇 달 뒤에 이분이 한국 오셔가 오디션을 보고 관련 자료를 주라 해서 줬더니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거쳤어요. 예, 그건 뭐 유명한 무대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민들이 많이 왔습니까? 주로 교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기분 좋은 것은 솔드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다 팔렸다는 그게 딱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예, 우리 한국인의 삶을 간통하는 그런 많은 히트곡들을 설명을 하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남인수가 부른 예, 그다음에 기러기 아빠도 부르고 우리 저 동백 아가씨도 부르고 그때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실 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장실 전 차관은 쭉 공직을 맡으셨습니다. 청와대에도 근무하시고 문화부에서 차관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장 하시고 예술 그 다음에 종교도 맡으셨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무엇보다도 아주 적석에 맞는 예술의 전당 사장도 하시고 해서 그런데 노래 잘 부르는 거는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프로를 진행해 가면서 노래도 좀 불러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를 간간히 하면서 바랍니다. 그럼 무반주입니다, 무반주.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김장실의 노래 이야기를 왜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요새 아시다시피 미스 트롯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때 우리 트롯은 정말 저질가요의 받아가지고 저질가요의 대명사로 정말 사람들 많이 비판하고 했는데 그 생명력이 정말 끈질겼죠. 예. 아니 그 비판하는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는데 왜 비판을 했느냐 하면 주로 가사 때문에 그랬어요. 최근에 히트한 가사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주옥과 같은 가사 있잖아요. 뭐 아시라든지 오늘 동백 이야기, 동백 아가씨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가사는 사라지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 노래만 유행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하니까 과거에 고전이 된 그 노래를 젊은 사람이 젊은 감각으로 부르니까 정말 완전히 새로운 노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부르던 분들은 트롯 부른 분들의 창법이 되게 일정했습니다. 남인수 스타일, 이미자 스타일 이렇게 그래 일정한 스타일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거 스타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스타일로 부르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에 영합한 것도 히트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트롯 열풍이 단순한 노래가 이야기 아니고 문화 현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사적인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한국 문화의 변혁기 혹은 혁명기에 해당하는 대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트롯을 부르는데 그 곡목은 50년 전, 60년 전 일제시대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근데 그걸 부르니까 그걸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사람의 추억을 일깨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한국 노래의 특징은 그 그림이 됩니다. 그죠? 그림이 싹 그려져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가사 하나에 다 그런 그림이 자꾸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 전쟁 이야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웠을 때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화의 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이제 유행은 돌고 돌지만은 또 사회 현상이 그동안 쭉 진보적인 것으로 뭐 이해가 되는 사회 현상으로 파악이 됐는데 약간 보수화, 복고적인 경향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은 우리 김장식 선생 혼자 할 겁니다. 저는 노래도 못 부르고 오늘 그냥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저 역할은 끝내고 아주 또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 댓글로서 무슨 노래를 들려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게 가수들도 좋았지만은 그 반응을 그죠?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만드는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또 우리 김정실 선생은 정치학 박사입니다. 하와이 대학이죠? 하와이 대학. 정치학 한국 근대화에 대한 한국 경제 발전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 그렇죠. 우리 민주화에 대한 걸 하셨고 또 이 바닥부터 쭉 올라온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청와대 그리고 주로 이 총리실 이 권력 부서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여러 점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실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트로트의 열풍, 그것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TV조선에서 미스 트롯하고 미스터 트롯을 방영을 하니까 미스 트롯은 12% 정도, 미스터 트롯은 35.7% 시청률이 나와가지고 트롯 열풍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이런 것도 지금 평균 시청률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몇 %씩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방송국에서도 트롯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트롯은 저질가요의 대명사로 해서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지식계나 된다는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대상이었고 실제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트롯 가수들은 참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1920년대에 탄생한 우리 대중가요의
전반기와 중기까지 대부분의 히트는 트롯에서 시작되고 트롯에서 끝이 났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중후반까지 트롯 가요가 한국 가요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트롯 가요가 힘을 잃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프로그램도 TV조선의 미스터 트롯하고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는 KBS의 가요 무대 정도만 명명을 유지하고 보는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만 보고 그런데 실제로 음반을 사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가요 장르를 많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게 되는데 이분들이 노래방만 가면은 트롯 가요를 많이 불렀고 한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안 좋아했던 트롯도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게 되고 이런 이중적 모순 속에서 있던 트롯이 갑자기 열풍으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국 문화의 사회 문화의 큰 변혁기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리 됐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트롯은 성인가요라는 이름 하에 구슬프고 또 리듬조차도 방정맞은 그런 리듬들이 있어가지고 쌍쌍 파티 뭐 해가지고 콩짝콩짝 하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따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부르는 분들도 나이 드신 장노년 가수들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멀리 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트롯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기획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10,000명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아동부부터 해역부, 신동부부터 여러 가지 트롯을 잘 부르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긴장과 재미를 더해주는 경연을 벌였습니다. 그 보면은 1대1 데스매치도 하고 팀 플레이도 하고 혼자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재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잘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 참가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젊고 매력적인 참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래 실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뒤에 몇몇 분들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야 노래를 진짜 잘하구나 하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야 트롯도 이런 맛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원래 트롯에는 노인 장년층이나 노인층들이 트롯을 좋아했는데 현재 40대 50대인 중장년층들도 그들의 청소년기인 80년 90년대 오빠 부대의 1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이돌 팬클럽을 형성해가지고 사실 그때 대중문화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였습니다. 어른들은 돈을 내고 음반을 안 샀는데, 음반이나 CD를 안 샀는데, 그때 이분들이 샀죠. 그들이 사실은 팬덤으로서 그때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번에 트롯을 보고 다시 그 맛을 알아가지고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트롯 표현에다가 중장년층이 가설을 해가지고 아이돌 버금가는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감을 얻을 만한 가사하고 가볍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 춤과 테크노가 가미되어서 젊은 층도 이걸 그냥 넘기기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트롯 부르는 분들 보면은 전부 꼿꼿하게 있어가지고 뭐 한 30cm도 움직이지도 않죠. 뻣뻣하게 했는데 요새 트롯 부르는 분들, 특히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분들 보면 벨벨 춤을 다 치면서 노래를 잘 부르죠. 그러니까 가사도 또 멜로디도
그 외 부가적인 요소들이 전부 트롯을 좋아하게 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지금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소위, 진보주의적인 열풍이 쭉 좀 불어왔는데, 그런 열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 지금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공정, 정의, 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도 그들이 정권을 잡고 사회의 실세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도 보인 행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가치의 효과가 그대로 있긴 합니다만은도 그들을 대면하는 그런 권력층, 세대층들은 많이 타락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복고적인 분위기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유행은 돌고 돌아서 옛날 게 다시 왔다가 변형되어서 다시 히트하고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복고풍 유행의 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답답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나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해외에 놀러도 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오락이 뭐입니까?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건데 영화관에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TV를 많이 시청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트롯의 그런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따라 부르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스터 트롯에서 진선미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째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 정말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성장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래를 참 편하게 부릅니다. 이분은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 처음부터 보지는 않고 그 뒤에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노래가 노사연의 바램부터 일편단심 민들레야 보랏빛 연서 울면서 후회하네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배신자입니다. 자, 이 배신자라는 노래가 1970년 아마 그 도성이라는 분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이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자, 임영웅보다 형편없이 잘 못 부릅니다만은 또 이 배신자 노래 저는 어릴 때 소목이고 풀비를 다니면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탁이는 막걸리 한 잔, 추억으로 가는 당신, 또 만났네요, 진이야 이런 걸 불렀는데 고음이 참 시원하죠. 기교가 뛰어나고
음정이 참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미를 차지했던 이찬원은 목소리가 정말 황금 목소리입니다. 청국장 보이스라 그러죠. 꺾기도 잘 뜨고 성량이 풍부하고 가사 전달도 정확하고, 이 사람이 불렀던 찐또배기 내 마음 별과 같이 잃어버린 30년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동원과 같은 참 불과 14살짜리 어린 사람이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천연덕스럽게 노래를 잘 부르고, 또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오페라 가수로서 이름이 날렸던 분이 대중가요를 아주 맛있게 맛깔스럽게 부릅니다. 김희재는 춤 잘 추면서 노래 잘하죠. 장민호 참 이불 잘생긴 사람이 그래 노래도 참 잘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스타로 등령하면서 사실상 한국 가요는 다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맹렬하게 진군하고 있는데,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 3주 전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부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또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2주 1등을 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한류의 밑바탕에는 역시 1920년대 중반부터 나온 우리 트롯부터 시작한 한국 대중가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바탕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